안녕하세요. K중개사시험연구소 횟수공법 부동산 단권화 노트 강의를 두 번째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누락 없이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버전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지난 강의 세션을 들으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은 강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강의 제목이 최단시간 60점 족집게 강의입니다. 자, 왜 최단시간이냐면 전체 과정을 4시간 정도, 길어도 5시간 이내로 압축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을 맞는데 합당한 내용들만,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뽑아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대충 강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버전보다 더 자세하게 강의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0 하는 건 뭐냐면, 자,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60점 받으려고 공부를 하나? 70점, 80점 그 이상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시험을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보신 분들은 공법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60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다, 그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0문제 중에서 요 6대 4비율로 생각할 때 이 4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그냥 틀리는 부분이다, 우리가 맞추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제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6에 해당되는 부분도, 자,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상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4부분은 거의 극상 문제고, 1에 해당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 5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꼭 맞추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5 부분은 반드시 문제 전체 구성상 할당이 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습득하게 되면은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찍어도 요 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20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4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4문제는 오지선다형에서 번호 하나로만 찍어도 4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든 아니면은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추론을 해서 맞추든 어쨌든 4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24문제가 내가 공략 가능한 점수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공법에서 이렇게 60점을 맞으면은 전체 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해피해집니다. 자, 2차 시험에서 1차는 이제 관련 없고요. 이 상황에서는 2차 시험에서 아무래도 중개사법에서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70점 이상만 받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리고 또 세법 그리고 공시법이 어렵다 한들 60점 이상은 받죠. 공법도 60점 이상 받는데, 혹은 여기서 진짜 망해서 50점을 받는다 해도 이런 점수 구성이면은 합격하는 거잖아요.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공법에서 요 20문제에 해당되는 이 5할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불필요하게 너무 시간 투입을 해도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5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강의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시간인 것이고요. 이 족집기라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거 다 빼고 꼭 알아야 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오히려 버전 1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한 후에 암기하면은 그 암기한 것이 확실히 머릿속에 자리 잡거든요. 잊어먹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가 구성될 것이고요. 자,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냐면, 예전에 학원 강의들을 공법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짧게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교재를 요 횟수공법 단권화 노트를 구매하셔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강의는 이제 한두 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 계속 반복할 때는 그 교재에 내가 마킹한 것들을 또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보시고, 또 이 횟수공법과 함께 기출 천지문이 있잖아요.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이 제가 강조한 이 부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시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더 시너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교재와 이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재의 특징은 이겁니다. 뭐 학원에서 이제 정규 과정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내용인데, 입문서, 기본서, 요약서, 핵심서, 필수서, 파이널 앤드 각종 또 문제집,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뭐 파이널 문제집, 그런 되게 많은 과목당 교재들 있잖아요. 그 교재들을 다 볼 수 없죠. 보는 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결국은 학원에서도 집중하는 한 권의 교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이제 핵심서 혹은 필수서가 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교재입니다. 이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공법이란 과목들을 공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딱 한 권의 교재, 그것을 잘 익히고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격시험의 합격의 유일한 진리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교재는 특징이 다른 교재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내용도 잘 구성을 하였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출제 횟수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중요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많은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횟수가 많이 표기된 것, 그 내용과 그 주변부들을 잘 공략하시는 게 이제 필승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책 한 권만으로 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요. 뭐 국계법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정식 약칭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렇게 줄여서 부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밑에 보면은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굳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표를 하나 삽입을 한 것은 이 행정조직의 구성이 공법의 전 내용을 거쳐서 계속 나와요. 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재차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앙정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각부 장관들이 이 중앙정부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 공법과 가장 관련 있는 장관이죠. 그래서 국장, 줄여서 국장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지방정부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개가 있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고요.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광역자치단체 장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각각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특광, 특시, 특도, 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도지사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역자치단체장 밑에서 이제 행정사무를 수하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특별시에는 각각 자치구가 있어요. 뭐 강남구, 강서구 그런 걸 말하죠. 그리고 광역시에는 이 자치구와 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천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그런 게 있고 또 군이 있어요. 군이 강화군, 옹진군 그런 군이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광역시에는 그렇게 자치구와 군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자치구와 군이 존재하는 곳이 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역시 자치구가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있고 울주군이라고 또 있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자치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이런 구와 군이 없이 바로 읍면동이 밑에 있고요.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죠. 행정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보면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가 있고요. 군이 또 가평군, 양평군 그런 게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시와 군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군은 이 광역시의 군도 있고요. 이 일반 도의 군도 있어요. 2군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광역시의 군을 지칭할 때도 있고 도의 군을 지칭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할 때 도시군에 해당되는 게 이 특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 군, 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이 도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의계체제가 보면은 옆에 의계체계를 표기해 놨는데, 도지사 밑에 요 시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계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는 공통적으로 구청장이 있죠. 그리고 광역시 두 곳의 광역시에는 이제 군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통틀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이 세 명의 지위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혹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은 바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내용에서도 알겠지만 국토의 계획이 한 파트가 해당돼요. 그래서 계획 부분이 여기에 뭐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내용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 개발 부분에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계획 부분과 이용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총칙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서 다시 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때 나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